그리고 월급도 보통 뭐 260만에서 300만원 수준이었길래 왔는데 님이 격일제 적응을 못하겠다. 그 전까지 직장에서 주간 근무만 해봤지 교대 근무는 처음 해보는 거라서 격일제 우습게 봤는데 이거 사람 잡네. 기사 공부는 님이 그냥 주간 근무하는 일 찾아야겠어요. 주간 근무하면서 공부하지. 띠발! 격일제는 사람이 할 일이 아니네요. 난 격일제 괜찮던데. 요즘 신축 아파트는 절대 가지 마라. 최근 5년 내에 지어진 대규모 아파트 단지들은 아파트 근린 시설로 10년 전쯤에 좀 좋은 곳만 운영하던 기본 이 얘기 진짜 안 하려고 했거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적인 헬스 시설부터 수영장, 골프장, 스크린 골프, 도서관 등등 각종 시설들을 운영하기 시작하는데 처음은 괜찮다. 아파트 운영 측은 당연히 이런 시설이 사람이 많이 쓰고 붐비면 운영 적자가 안 나겠지 하고 헬스 트레이너나 수영 트레이너, 도서관 사서 골프장 관리인, 골프 지도, 프로 골퍼 등 사람을 넣어서 운영하니까 관리사무소에서 특별히 신경 써야 할 일이 별로 없거든. 근데 문제는 항상 계획은 꽃길만 상상하고 짜는 머저리 덕분에 저렇게 운영하면 적자가 안 날 수가 없다는 거다. 1800세대 기준으로 저 시설들이 사람 쓰면서 운영 적자 피하려면 최소 세대 70% 정도가 시설을 이용해야 한다. 근데 경제도 갈수록 어려워지고 살기도 바쁜데 방학한 애들이나 전업주부, 아줌매미들 저 시설들을 이용할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걸 간과한. 그럼 어떻게 될 것 같냐? 근린시설 인건비부터 줄인다. 반드시 필요한 사람 말고는 관리사무소 직원이 저 시설 운영을 하기 시작한다. 인건비만 줄여도 운영 적자를 상당히 많이 줄일 수 있고 관리사무소 직원 보고 시키면 자기들 입장에서는 공짜거든. 그럼 시설기사들만 죽어나가는 거다. 그래도 다른 일도 바빠 죽겠는데 밤낮 할 것 없이 저 시설들이 운영되는 시간에 근린생활 관리가 추가로 붙어버린다. 근린시설 이용자는 100% 입주민이니 사람 상대하는 스트레스가 장난 아니게 가중이 되는데 민원 들어올 때나 보는 입주민들을 더 자주 보게 된 상황인데 너네 같으면 업무 과다에 돈은 똑같이 주는데 일하고 싶은 생각이 들 것 같냐? 그래서 저런 신축 아파트들은 기사들 근속 기간이 2년을 넘지 못한다. 정말 자주 바뀐다. 너무 힘들거든. 그래도 예전엔 좀 연식이 된 아파트들은 배관 설비는 노후화로 자주 고장나도 저런 문제가 덜하니 업무 강도는 적당해서 괜찮은 아파트는 근속 연수가 뭐 평균 7, 8년은 넘어가서 자리가 안 나오는 이른바 시설 명당이 꽤 있는 걸로 생각하면 더더욱 그렇다. 신축 아파트들 공고들 잘 봐라. 일하면서 가끔씩 공고 확인하는데 항상 자주 올라오는 아파트는 무조건 저런 근린시설 운영까지 맡아야 하는 신축들이다. 시설할 거면 무조건 소방으로 해라. 이유가 있다. 전기 줏도 아닌 전기과장 해봤자 시설에만 있는 너네들 협회비 10만원 셔틀일 뿐 전기기술자로 취급도 안 해준다. 실제로는 시설만 한다고 배우는 것도 없고 소방은 그냥 모든 게 완벽하다. 소방은 자격증도 전기보다 쉽다. 전기기사를 난이도 10이라고 잡으면 소방전기는 0.2, 소방기계는 0.4 정도 된다. 방재기사로 들어가면 모든 시설팀 중에서 업무 난이도 최하위고 일도 안 바쁘고 그냥 꿀 빨다가 쌉 가능. 방재과장은 시설 꿀왕 그 자체. 방재기사들도 일 없어서 노는데 방재과장으로 가면 그냥 출근해서 자다가 간다. 방재과장이라는 말은 다른 전기과장, 기계과장과 같은 다른 팀이 있단 말이라서 소방을 제외한 잡부일 안 해도 되고 그냥 꿀통 그 자체다. 소방경력 쌓고 특급 만들면 진짜 꿀 종착지 1번이고 일반 방재과장보다 진화했다 보면 된다. 소방시설관리사 따면 꿀 종착지 2번, 연봉 최소 7천, 관리사 걸어두고 3일만 얼굴 내밀고 도장 찍어주면서 기술사 공부해서 소방기술사를 딴다? 1억 연봉 찍는 꿀종 착지 3번. 전기는 전기기술사 따도 소방시설관리사보다 연봉이 낮다. 그래서 전기과장들도 하나같이 전부 소방시설관리사 준비하지. 전기기술사는 아무도 준비 안 한다. 더 어렵고. 이래서 시설의 끝이 소방이 아니라고 시린이 떼끼더라. 3번 가슴속에 새기고 오늘부터 소방설비기사 준비해라. 전기보다 따기도 쉬우면서 미래까지 보장되는 소방만이 시설 쌍놈들의 희망이다. 따라해라. 좆기 무의미 소방 희망. 병원 시설 관리 1년 2개월 후기 들려준다. 첫 번째, 앉아서 쉬는 꼴을 못 본다. 영선 업무 끝내고 들어와서 잠시 앉아있으면 먼지 범벅 전기 주임 4, 6년 차가 그 꼴 보고 바로 팀장에게 보고하고 그 후 다음날 아침 업무 회의 시간에 어제 일 내리갈고 의사 및 간호사들 시설 인원 사람 취급을 안 해준다. 100명 중에 91명은 내가 90도 인사해도 안 받아주고 엘베 탈 때 구루마의 먼지 범벅 상태면은 눈도 안 마주치려고 한다. 미화여사님 온도 체크 알바생 보안은 우애관계. 전화 받을 때 감사합니다. 시설팀 홍길동입니다. 길동씨 변기가 막혔어요. 뚫어주세요. 내 민원 오면 처리 뚜뚜뚜뚜. 연봉 약속대로 모두 연봉 인상해줬다고 고생한 만큼 보람찬 일이라고 나중에 꼭 보상받는 법이니 열심히 하자. 연봉 2800에서 2820
20만원 올랐다. 음료수 정말 많이 받음. 인사는 안 받아주지만 필요할 때 불러서 일 처리해주면 회사에서 제공 및 환자들이 주는 두유 및 비타 400, 가스 등 짬처리. 나는 4년 8년차 주임 및 대리 총 4명 모두 평균 연차 30-40개 이상. 쓰고 싶어도 일도 많고 눈치 줘서 못 쓴다. 연차 쓰려고 하면 팀장이 하루라도 더 배우려고 쉬는 날에 나와서 봐도 모자릴 판에 연차? 선 넘네 라고 함. 사소한 것들 다 고침. 휠체어로 예를 들자면 하나하나 부품 모두가 지하창고에 다 있다. 당시 이상의 것들도 모두 고칠 수 있어야 함. 휠체어 바퀴 빼다가 손가락 찡겨서 먹는 적이 있다. 졸라 아프겠네. 본인 조소 경험담이다. 나는 시설이 더 나은 것 같다. 일단 본인 나이 30대 중반 꺾이고 후반을 바라보고 있다. 본인 썰 바로 풀어준다. 대학 졸업하고 여름에는 시원하게, 겨울에는 따뜻하게 편하게 사무로 일하고 싶었다. 대다수 취준생이 원하는 근무 형태잖아. 그래서 나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공기업 대기업은 무리고 젖소 사무직이라도 가자고 해서 들어갔는데 아침 8시, 저녁 8시, 주 6일, 토요일 격주고 일단 근무 시간이 길어서 너무 길어서 적응이 안 되더라. 근데 저 스펙은 대부분 공단에 있는 환경 열악한 제조업체 사무직 말고는 들어갈 수가 없다. 웃긴 건 젖소 사무직도 경쟁률이 있더라. 이력서도 수십 개 썼고 면접도 수번 탈락하고 겨우겨우 붙었다. 젖소 사무직 겨우 취직했고 공장 옆 건물 한 층에 모든 부서 사무직이 다 모여있는데 떠드는 사람 뭐 딴짓하는 사람도 없이 다 자기 일만 한다. 부서를 낮은 파티션으로 구역 나눠서 일어서면 보이는 높이였고 내 개인 공간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게 점점 사람 미치게 만들더라. 진짜 조용하고 숨이 턱턱 막히더라. 거기에 딴 부서 직원 깨지는 거, 내가 깨지는 거, 뭐 이런 거 오픈된 공간에서 보고 듣고 느끼고 겪고 경험하니 점점 사람을 정신적으로 결국 불안장애로 병원까지 가서 약을 먹었다. 그 뒤에도 몇 군데 사무직을 이직하고 몇 년 안에 다 퇴사를 반복했다. 결국 적응을 못하겠더라. 그 후 일반 직장 생활은 나랑은 안 맞는 것 같아서 취업계를 물어보다가 시설관리 썰 보고서 나랑 잘 맞는 것 같아서 다녀보니 현재까지도 쭉 만족하며 다니는 중이다. 그리고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어중간하게 젖소 가서 착취와 스트레스 받을 바에는 시설에서 편하게 다니는 게 낫다고 본다. 젖소 수년, 수십 년 근무해도 결국엔 월급 크게 안 오른다. 월 400이면은 한국 국민 상위 20% 근로자인 건 아냐? 그럼 대다수 국민이 젖소에서 현 상황에서 젖소 다닌다고 인생이 크게 나아지지 않는다는 거다. 줄로 요약한다. 내 성격 적성 생각 안 하고 그저 남들 보기 번듯한 사무직 일하고 싶어서 무작정 젖소에 취직했다. 결국에는 적응 못했고 시설은 만족하면서 다니는 중이다. 본인 성격, 적성 맞는 직업, 천직이라는 게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든다. 그들에게는 하찮게 보이는 직업일지라도 내 스스로가 만족하면서 다닌다면 그게 최고라고 생각한다. 그렇죠. 내가 좋으면 그만이죠. 총 3곳의 시설을 경험하고 시설 정리했다. 미리 말하지만 분명 좋은 시설도 있겠지. 하지만 이런 시설도 많다는 걸 알려주고 싶어. 100% 내 경험이고 주관적인 생각도 들어있으니 참고 바람. 인생 잘 풀려서 급하게 전기기능 썼다고 우대해주길래 아무것도 모르고 시설판에 입문했는데 20층도 안 되는 작은 회사 빌딩이었고 업무 강도 최하였다. 중식, 석식 제공이어서 들어갔어. 처음엔 걱정이 많았는데 업무는 변압기 온도 체크하고 MOF 값 기록, 그 외에 전구 몇 번 갈고 잡초 제거하고 하는 전부이며 전기기계 소방 나눠져 있지만 주 업무는 영선이었다. 그 정도로 진짜 중학생이 와도 할 수 있는 일들의 연속, 시간 주기의 연속이었어. 얘는 라꾸라꾸 펴고 잤는데 공용으로 쓰는 거다 보니 다 박살이 나 있어서 그냥 바닥에서 안 잔다는데 위안을 삼고 살았어. 그 외 복지는 없다. 컴퓨터, 책상, 의자, 시계 회사에서 제공해주지 않고 필요하면 입주사들이 새거로 교체하면서 버린 거 주워서 쓰곤 했어. 계속 이렇게 살면 좆될 것 같아서 그래도 나름 시설 경력 살리고 싶어서 규모 있는 곳에서 하면 다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전나 큰 백화점에 입사를 했고 분위기는 더 개판에 1년 이상 근속자가 없고 사람 수시로 바뀌는 분위기, 일을 제대로 경험할 수 없는 환경이라 빠르게 추노한다. 마지막이다라는 생각으로 또 다른 큰 상업시설에 들어갔는데 급여 도의가 제일 작았고 일은 전나게 시키. 그렇다고 일다운이냐? 그것도 아니다. 그냥 똥개 훈련시키듯이 바코드 찍고 사인하고 다니는 뺑뺑이 도는 일이고 시설관리 업무 외에 안내 업무도 시킨다. 그런데 야간에 잠도 못 잔다. 과장이라는 놈은 흑원날 CCTV 보면서 기사들 휴대폰 하거나 졸면 개지랄함. 먼저 코로나 걸리거나 퇴사 인원이 생겨서 땜빵으로 근무수가 늘어나도 대휴, 수당 그런 거 없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몰래 대우주고 어떤 사람은 안 준다. 존나 자기들 꼴리는 대로 한다. 입사 10개월 차에 용역회사 계약 끝나서 1년 못 채워서 퇴직금도 못 받았다.
입사 전에 자기들 계약 만료 일자 알고 있을 텐데 알면서도 말 안 해주었냐 하니까 소장놈이 하는 날이 자기도 계약 해지되는 줄 몰랐다고 회피한다. 그냥 네 복이라고 내 탓 시전. 이렇게 3번 경험해보고 시설을 버렸다. 그리고 지금은 시설 말고 다른 회사 취업해서 용역, 계약직도 아니고 주말 있는 주 5일 근무하고 있다. 물론 시설일 때보다 일도 어렵고 힘들지만 만족한다. 글을 쓰는 이유는 하나야. 혹시 나처럼 아무것도 모르고 시설 하려는 사람 있으면 다시 한번 생각해봤으면 해서 글 쓴다. 시설 가보면 거짓말 안 하고 거의 대부분이 시험, 사업 등 원래 하던 거 망하고 할 거 없어서 오는 사람이 많은 것 같더라. 그럼에도 시설에 만족하거나 좋은 곳에서 일하는 사람들 각자의 자리에서 응원한다.